화일 루프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현상금의 땅이네요. 자, 어떤 도전 과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도전 과제를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퍼즐에 있는 발판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스위치와 보석은 항상 동일한 장소에 있다. 이 퍼즐에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 스위치가 있고, 그죠? 두 번째 줄에는 보석이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스위치가 있다. 이 캐릭터가 보석과 스위치를 모두 다 켜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리고 마지막 위치에서 종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퍼즐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하면서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보석을 수집하는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보석과 스위치를 켜고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으면 어떤 조건이 그죠? 조건이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그러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화일문을 쓰는 것이 좋겠죠. 화일문을 이용해서 보석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는 코드를 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발판의 길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발판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발판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 발판의 길이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포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포로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줘가지고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발판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화일문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위치를 켜거나 보석을 수집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보석을 수집하고 스위치를 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렇게 줄로 가서 그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보석과 스위치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경로를 쓸 겁니다. 이제 이런 경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를 썼을 때 동작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브 포워드를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고 동시에 이제 무브 포워드를 하는 동시에 각 발판의 상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각 발판의 상태를 보고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켜고 만약에 그 발판에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수집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반복되는 동작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동작은 어떻게 사용한다 했습니까? 이것은 함수로 지정한다 했죠. 우리가 이것을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발판을 따라 이동하면서 발판의 상태에 따라서 보석을 수집하거나 또는 스위치를 켜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쪽에 도달했어요. 그죠? 여기가 보면은 발판의 끝이죠. 끝에 도달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죠.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에 다시 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자,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방향을 틀고, 한 칸 이동, 그죠? 하는 어떤 로직이 필요할 거라,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조건을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틀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여기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도달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끝이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 여기서 또 쭉 가서 여기 도달했어요. 끝에.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 지점이죠. 종료 지점이 될 텐데 이 종료 지점이 이 캐릭터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이제 종료 지점으로서 프로그램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많다 이거죠. 뭐냐면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왔을 때 여기 조건, 돌아서 이렇게 왔을 때 이쪽에 있을 때의 조건,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을 때 이쪽에서의 조건. 그렇죠? 이쪽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단 말이에요. 발판의 끝이죠. 여기도 발판의 끝이에요. 그죠? 이제 끝이 세 군데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와 두 번째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끝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방향을 전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끝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조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먼저 함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판의 상태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거나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함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펑션 명령어를 써야 되죠. 자, 펑션을 쓰고요. 함수 이름을 하나 줘볼까요? 스위치를 켜고 보석을 수집하기 때문에 토글 앤드 컬렉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이름 하나 줘볼게요. 자, 토글 앤드 컬렉트는 발판의 상태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거나 또는 보석을 수집하거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와야 되죠. 이 위치까지 와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화일문을 활용해야 된다 했죠. 반복해야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화일문을 써야 돼요. 그죠? 자, 화일문을 쓰는데 어때요? 앞으로 계속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을 줘야 됩니까?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조건을 줘야 될까요?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막혀 있지 않으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not is block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가 진행하는 방향의 앞쪽 부분이 막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가 막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힌 데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칸 한 칸씩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판의 길이가 서로 달라도 발판의 길이가 더 늘어나든 더 줄어들든 어떻습니까? 막히기 전까지는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not is blocked라고 하는 조건을 주면 될 거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죠. 자, move forward를 해야 됩니다. 자, move forward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치를 켜거나, 그죠? 발판의 상태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거나 또는 보석을 수집해야 되죠.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발판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써야 되는 거죠. 조건문은 뭡니까? if문입니다. 그래서 if를 이용해서 발판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자, 만약에 발판이 어떻습니까? is on closed switch, 닫힌 스위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토글 스위치 해서 스위치를 켜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if문 대신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보석인 경우 해야 되죠. 그래서 else if 뭡니까? is on gem이 되겠죠.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석을 수집해라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collect gem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게 자, 요 코드가 함수죠. 함수고 막혀 있지 않은 동안에는 계속 참이 되기 때문에 아래 명령어들이 실행되죠.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고 발판의 상태를 확인해서 닫힌 스위치면 켜고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 수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열린 스위치다. 그럼 뭡니까? 열린 스위치면 요것도 실행 안 되고 그 다음에 else if에서 보석도 아니잖아요. 요것도 실행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겠죠. 자, 요런 코드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이렇게 움직여서 끝까지 움직이면서 발판의 상태에 따라서 동작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지막까지 오면서 또 동작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작동하겠죠. 자, 이 코드 하나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작동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는 작동,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작동에 대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캐릭터를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경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캐릭터가 여기 있을 때, 또 캐릭터가 여기 왔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되지. 그죠?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끝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죠? 똑같이 여기가 끝이고, 여기도 끝인데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서는 방향을 전환, 마지막에서는 종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에도 해당 안 되고, 여기에도 해당 안 되는 이 끝에서만 가질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끝에서 여기를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으로 하는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조건? 여기도 막혀 있고, 그죠? 캐릭터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죠? 전진 방향도 막히죠. 그렇죠? 그래 뭡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오른쪽도 막히죠. 그렇죠? 전진 방향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는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끝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조건들. 자, 여기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전진 방향은 막혀 있지만 오른쪽이 안 막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서 와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정면은 막혔지만 오른쪽이 막혀 있지 않죠. 근데 여기 오면 어찌 됩니까? 정면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죠. 그러니까 1번 위치와 2번 위치, 그죠? 1번 위치와 2번 위치, 3번 위치는 전진 방향으로는 다 막혀 있는 건 똑같은 조건이지만 우측이 막힌 조건을 봤을 때는 어때요? 조건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조건을 전진 방향도 막히면서 오른쪽도 막힌 조건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파일문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일문에서 전진 방향이 막혀 있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우측이 막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오화 연산자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문을 꾸리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파일문을 쓰면 되겠죠. 자, 전진 방향이 막혀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not is blocked, 그죠? 그러면 여기서 not is blocked 또는 뭐예요? 오른쪽이 막혀 있지 않는 거죠. not is blocked right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OR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논리 합이죠. 논리 합이다 말이에요.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니까 이게 참이면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도 틀고 보석도 수집하고 스위치도 켜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조건이 거짓이 되어야 됩니까? 거짓이 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종료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이 그러니까 모여서 결합되는 결합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거짓이 되면, 그죠? 거짓이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결합 조건이 거짓이 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호화 연산자의 경우에 조건 1이 거짓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조건 2도 거짓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전체 결합 조건이 거짓이 되는 조건이죠. 이해되시죠? 둘 다 거짓이 되어야만 뭐가 된다? 거짓이 되죠. 하나라도 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조건 1이 거짓이고 조건 2가 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결합 조건은 참이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참이어도 참이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고 그죠? FT가 돼도 T고 FF가 되어야만 뭐가 된다? F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오화 연산자는 우리가 합해서 그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엔더 연산자나 또는 그 not 연산자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오화 연산자가 요 과제에서 처음 한번 사용하는 거여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자 이런 조건을 주어서 요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만들었던 함수의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하도록 해야 되죠. 그죠? toggle and collect. 자, 이렇게. 자,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뭡니까? 보석을 수집하거나 스위치를 켜는 명령어를 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쪽 끝에 오면은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고 한 칸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위치 왔을 때. 그래서 여기 위치 왔을 때 또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어떤 그 말 그대로 이제 if문에 어떤 조건들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if를 주어서 발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발판의 상태를 따라서, 그죠? 발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끝에, 그죠? 그러니까 정면이 막힌 상태에서 플러스 어떤 조건이냐 하는 거죠. 그죠? 이 정면이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칸에 왔느냐, 두 번째 칸에 왔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면에 막힌 상태는 똑같지만 첫 번째 상태냐, 두 번째 상태냐를 if문 안에다가 이렇게 컨디션으로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 왔을 때 어떤 조건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이렇게 틀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이 막히였으면서 그죠? 정면 막힘. 그렇죠? 동시에 뭡니까? 왼쪽 막힘. 그죠? 정면도 막히면서 동시에 왼쪽이 막힌 엔드 연산이죠. 자, 엔드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쭉 이동하다가 어디 되는 거예요? 여기 도달한 거죠. 여기는 뭡니까? 왼쪽이 막혀 있죠. 그렇지만은 정면이 막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정면도 막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그때 뭐가 되죠?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한 칸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틀게 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not 어떻게 하면 되죠? if toggle and collect 하고요. 이제 그죠? 막히면서 is blocked 하면서 동시에 왼쪽이 막혀야 되죠. is blocked left.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끝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죠. turn right를 하고요. 그리고 move forward를 하고 다시 turn right를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turn right 하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캐릭터가 도달해서 요로 방향을 바라보고 다시 또 이렇게 실행해서 이제 여기 오는 거죠. 자, 여기 오면 어때요? 앞은 막혀 있고, 그죠?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 그죠? 우측과 좌측이 다 막혀 있지 않은 거죠. 자, 요런 조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라 라고 줘야 되죠. 그래서 else if문을 하나 넣어 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3개가 될게요. 그죠? 자, 앞이 막혀 있으면서, 자, is blocked. 자, 컨디션. 그죠? 앞이 막혀 있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왼쪽은 막혀 있지 않고. 그렇죠? not is blocked left.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not is blocked right죠. 오른쪽과 왼쪽이 다 막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turn left를 해줘야 될 거고요. 자, turn left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앞이 막히고 이쪽은 막히지 않고 이쪽도 막히지 않죠. 이 조건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요 세 개의 조건들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세 개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렇게 방향을 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턴 레프트 하고 무브 포워드를 하고 다시 턴 레프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작동이 코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화일문이 반복문이죠. 그래서 이 조건, 이 결합 조건이죠. 결합 조건이 참인 경우에, 그렇죠. 참인 경우에 여기 있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거짓이 아닌 조건이면 다 참이니까요. 막혀 있지 않거나 또는 왼쪽, 오른쪽이 막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이동하게 됩니다. 무엇을 아래 칸으로. 그래서 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이 명령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어 뒀죠. 함수로서.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제일 끝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발판의 상태가 제일 마지막 상태에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조건 어때요? 여기 조건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앞에가 막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락드 막혔죠. 그죠? 참이죠. 이제 여기가 참이죠. 동시에 뭡니까? 이제 블락드 레프트 여기도 막혔죠. 이것도 참이죠. 둘 다 참이니까 뭡니까? 결과가 참이 됩니다. 여기 참이 되니까 뭐야 이제 여기서 방향을 틀고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렇게 쭉 내려와서 또 여기로 도달하니까 이렇게 방향을 틀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여러분이 조건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딩이 이제 완성된 것 같으니까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발판의 개수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요. 발판의 개수가 바뀌는지도 확인해보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종료가 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이 줄어들었다 그랬죠? 네, 방향을 잘 틀었다 그랬죠?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잘 틀었어요. 네, 여기서도 방향을 잘 틀었죠? 네. 네, 제일 마지막 네, 위치까지 잘 도달했고요.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죠.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지금 현재는 발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는데요. 다시 실행하면 발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발판의 개수가 변하는지 보고, 발판의 개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프로그램을 이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발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네. 조금 전에 해본 거니까 작동을 잘 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일단 종료가 잘 됐고요. 발판의 개수가 변해야 되는데 발판의 개수가 계속 변하지 않네. 대신에 이제 보석의 개수는 그대로고 스위치의 상태가 바뀐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코딩을 하고 나서 작동을 시켜보시면 발판의 개수가 아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바뀌었다 그렇죠. 발판의 개수가 작아졌죠. 네. 발판의 개수가 작아져도 네, 프로그램은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종료가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경로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뭐 다른 경로도 가능하겠죠.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가 어느 형태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찾아보시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